그 한결의 단독 내용을 심우정 총장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심우정 명태균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실과 24분 비화폰 통화. 그리고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될까? 비화폰 통화 내용에 달렸다. 이 내용을 한결에서 지금 단독으로 기사를 썼고 관련 내용을 취재하셨던 한결의 법조팀장 정환봉 기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짧게 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최첨단 시스템으로 제가 전화를 하고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겨우 연결하는 전화 연결 시스템.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자, 스피커폰 갑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정한봉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지금 뉴스다이브 화면에는 본인의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만족하실 만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단독 기사 쓰신 내용을 좀 네네. 전해야 될 텐데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자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썼다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의 주요 내용은 그 명태균 씨하고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에 걸쳐 24분간 통화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지급됐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드러났고 예.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이 확인이 됐는데요. 어허.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민정수석은 대통령실에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한테는 반대로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이뤄질 때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이 통화하면서 사건을 논의하면은 그 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검찰총장이나 민정수석이 통화를 하는 거는 좀 금기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근데 예. 당시에는 더구나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막 폭로를 쏟아낼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통화였기 때문에 더욱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심우정 총장은 그 전부터도 인연이 있었다. 네, 뭐 네. 각별한 사이긴 하죠. 네, 네네네. 서로가 이제 뭐 위아래로 그 직책을 맡아서 검찰 생활을 함께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각별하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럼 뭐 통화하려면 자기들 전화기로 하면 될 텐데 비화폰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일단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이 내용은 특검의 수사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네네. 어떻습니까? 그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은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은폐하거나 비호한 공무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대통령실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유정 총장이 김전 수석과 통화 이후에 이제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걸 늦췄다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뭐 좀 이제 이 수사가 잘 안 되게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의혹들이 있다면 당연히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주현 수석이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이제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아라거나 방해를 한다거나 이랬다면 사실 이 역시도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통화 이후 실제 검찰에서 어떤 지시들이 이루어졌고 예.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피치 못하게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혹시 저 지금 기사 쓰신 거 말고 네네. 후속으로 더 나올 기사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아마도 내일 뉴스다이브에서 다시 저희 기사를 언급하시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뉴스다이브가 아무 기사나 언급하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 아무 퀄리티가 기사가, 저희도 아무 기사나 쓰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G7 많이 다룰 것 같은데. G7을 이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네네. 이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다 보면 결국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그렇죠. 그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황제 조사하고 뭐 이런 한 이후에 무혐의로 정리를 하잖아요, 검찰에서. 네네, 맞습니다. 예,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뭐 실제로 다 일련의 과정에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비화폰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전화기가
통화 내역이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수사 고비나 자신에 대한 수사 고비 때마다 김지현 수석과 통화하는 이제 내역이 밝혀진 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박성재 장관하고도 당시에 법무부 장관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통화한 것들이 일단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비아폰이 좀 큰 역할을 이제 통화 더 조심해야 될 거니까 비아폰으로 통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나올 후속 보도도 일단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네네. 좀 직접 나와주세요. 네네.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직접 전화 나와드리겠습니다. 통화가 영 시스템이 없어 보여요. 원활치가 않아서.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한겨레 정한봉 법조팀장과의 통화였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검찰총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이 시국에 이 판에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은 뭐 다분히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에게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오히려 검찰과 민정수석이 마치 그들의 변호인이냐. 그렇죠. 예. 예. 뭐 로펌인 것처럼 지금 활동했던 모습이 확인이 되는 거라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있을 수 안 돼요. 없는 예. 일이고, 근데 이게 도처에 이런 일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건진을 수사하면 이제는 국세청이 다음 이제 우르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을 그리고 수사기관들을 형해화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적확한 거죠. 자신들의 변호인으로 쓴 거죠. 오죽해야 그 검사들이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청와대 옆에 별관에서 휴대폰을 빼앗긴 채 그러니까요. 조사를 예. 받는 건지 조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결국에 6일 후에 도요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 두 사람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에 충분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비어폰을 왜 씁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을 그 수 없는 부분.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12월 4일 그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소위 얘기하는 법조 4인방이 모였는데 그러면 심우정 총장하고는 통화를 안 했겠느냐. 저는 100% 했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CCTV 안 보이는데 혹은 CCTV에 잡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임과 관련해서 심우정 총장은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을까. 현직 검찰총장인데 이런 측면을 보면 심우정 총장은 100%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규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더 나아가서 오히려 무슨 고검정 회의 같은 거 소집하면서 시간 끌었다라는, 그렇죠.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작전을 그 짰을 평가도 수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해주셨지만 비화폰으로 24분간 통화했다라는 내역들 보면서 이게 기사 내용 보면 그 두 차례 통화 말고는 비화폰 사용 내역이 없다, 이런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검찰의 역할 계속해서 의심하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똑 꼬집어서 이제 나올 만한 건 없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하에 검찰이,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검사로서 그 자신의 그 정체성으로서 자신 주변을 챙겼던 사람인데, 그러면 내란 이후에 비화폰으로 뭐 예를 들어서 통화를 했다던가 그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한테 비화폰이 지급된 게 이게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한테 이제 물려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비화폰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통화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런데 심지어 이제 비화폰으로 이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통화를 했다. 드러난 것만 지금 2건이지. 지금 우리가 더 모르는 거죠. 언제 어떻게 무슨 통화를 했는지는 진짜 더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 지금까지의 그 검찰, 특히 심우정 검찰 체제 그 행태를 봤을 때 이 계엄 이전 이후 뭐 이후 즈음을 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사실 좀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비화폰이라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 비화폰이냐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댓글에 비화폰이 아니라 범죄폰이네요. 뭐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예. 거의 그런 상황이죠. 어허. 그래서 그 내역은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번밖에 없고 이 통화 당사자들 2명 이 통화도 부적절하지만 이것뿐 아닐 거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국가를 위해서 쓰라고 비화폰을 이제 특정인에게 제한적으로 지급을 그렇죠.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무슨 범죄자들끼리 사용하는 대포폰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진짜 이게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 심우정 총장의 일종의 약간의 해명을 보면서 참 이 내란 공범들은 왜 이렇게 이 수법이 다 비슷한가 해명의 방식이 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검찰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명태균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그 시기 두 차례 통화를 해놓고 그때 굳이 비화폰으로 검찰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겹쳐서 떠올랐던 게 그 방금 잠깐 얘기 나왔던 삼청동 안가회동 있지 않습니까? 12월 4일에 그때도 박성재 법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모여서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란 다음 날에. 그러니까 연말 모임에. 네, 연말 모임이었고 뭐 술은 안 먹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왜 이 해명 방식은 똑같으냐. 그리고 그렇게 그냥 연말에 잠깐 얼굴 본 건데 봐놓고 왜 핸드폰을 일제히 다 바꿨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잖아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죠. 이상민 장관만 하더라도 그 계엄 지시서 받을 때 멀리서 봤다고. 멀리서 봤더니 벌써 있더라. 그 언론사 단전 단전 단수가 있더라. 그래서 소머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거예요. 일종의 거대한 범죄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한다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는 데만 올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오늘 재판도 들어갈 때 보니까 기자들이 특검 받을 거냐 이런 거 막 물어봤더니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고 그거 좀 비켜보세요. 지지자들 얼굴 좀 보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는 게 진짜 경악할 수준인 것이고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해당 영상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피고인이 법원을 향해 갈 때 지금은 이제 경호 자체가 느슨해져가지고 기자들이 다 붙어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질문을 하는데 해당 질문에 있어서는 답이 없고 오히려 그 기자를 앞에 세워놓고 오히려 정색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좀 그 앞을 가리지 마라. 내가 저 지지자들 좀 봐야 되니까 여기를 가리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불편하다는 듯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 태도를. 그게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취재진이 수차례 7번째 내란 재판에서 첫 질문을 하면서 그 기자들에게 말하는 건 국민들한테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켜라 내 앞길 가리지 말고 내 지지자 봐야 되니까 너 왜 나의 힐링 시간을 뺐느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요 부분 특히 검찰총장 관련해서는 지금 한겨레 단독 기사로 나왔다는 내용. 지금 이제 우리가 내란이라는 그 큰 범죄에 뭐 대통령,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비화폰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내란 범죄를 그냥 우리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조직 범죄 정도로 생각해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화폰은 대포폰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 그 조직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끼리 말 맞추고 있고 말 같지 않은 말들 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화폰이 일종의 국가인증 대포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잘 만드네. 괜찮은가요? 국가인증 대포폰 이거 좋다. 네, 일 열심히 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아니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추가 혐의가 된 게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의 배후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추측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경찰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확보하고 해서 이제 추가 입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란 수계이자 전직 대통령이 보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서버 삭제하라고 지시하면 된다라고 한 거고 다행스럽게도 그때 당시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통령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버 삭제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현장에서 이 직원이 이거 누구 짓이냐 이거 불법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저항을 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진짜 국가 인증이라니까요. 대통령이 인증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도 그 내란이 끝났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지규현 판사가 범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웃긴 겁니다.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부가 국민에 의해서 그 사실상 빛의 혁명이 일어났고 빛의 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풀어주고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내란은 진행 중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